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G드래곤,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알아봐야죠. 가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혐의 지금 부인하셨는데 그럼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켜봐야 알겠죠?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업소 실장이나 뭐 마약을 제공한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 마시고 계속 갖고 오겠습니다. 가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건 사고 때 뭔가 경찰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늘 봐왔던 행태와는 사뭇 다르죠. 무엇보다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거슬려 하셨을 부분이 추정되는 건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저희가 G드래곤 권지용 씨가 마약 혐의가 있네 없네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권지용 씨, G드래곤 어디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어요. 답변 태도가 왜 저래요? 근데 평소 말투가 좀 저런 경향이 있긴 한데 아마 지금 이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좀 거슬렸던 부분이 이제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라는 물음에 약간 피식하는 미소를 보인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좀 문제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당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을 참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평소에 출석하는 사람의 어떤 공손한 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은 지금 마약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출석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런 태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라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는 있다 없다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유흥업소 실장과 마약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사와의 연관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색이나 탈색은 언제 했냐라는 질문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6월 말쯤 분홍머리를 검정색 머리로 염색을 한 사진을 SNS에 올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검정색 머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정도 넘게 지금 염색이나 탈색은 한 적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경찰이 무리한 수사라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알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과 G드래곤의 주요 답변은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이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다른 답변보다도 눈길이 가는 게 박성배 변호사님, 또 경찰 출신이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이제 마지막 들어가기 직전에 합니다.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앞서 허주연 변호사님 얘기처럼 약간 피식, 뭐 웃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너무 걱정 마시고 조사받고 오겠습니다. 가도 될 거예요. 이게 자
G드래곤 씨가 지금 혐의가 있네 없네를 저희가 단정할 수 없다고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그 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치 이런 식으로 들려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너희들 어떡할 거야 이제. 나 건드렸는데 나 아무 혐의도 없고 죄도 없는데 나 건드렸는데 너희들 실수한 거. 약간 이런 태도로도 자칫 읽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은? 평소 G드래곤의 그 언행에 비춰보면 저와 같은 제스처도 충분히 짐작은 가능했습니다만 저 태도를 보면 경찰의 일부 문제 제기를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다만 경찰이 입건을 할 때는 아무 근거 없이 입건을 하지 않다 보니 G드래곤 씨 입장에서도 실체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취재진 앞에 섰을 때도 다소 과장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결백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 강하게 여러 차례 범행을 부인한 이상 출석 전에 팬들을 포함해서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려는 그 모습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두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고 조사 후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태도가 같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보실 때는 자 보세요. G드래곤 권지용 씨는 그야말로 연예인 가수 생활할 때는 수많은 무대에 섰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무대에서 많은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 막 경험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의 수많은 시선은 평소 수많은 시선과 다르잖아요. 왜? 언론사 취재 기자, 영상 취재 기자, 카메라 기자 그 수많은 시선 그리고 공간이 경찰서 앞마당이에요. 그 수많은 시선을 받다 보니까 글쎄요. 어색함이었을까요? 뭔가 이게 당당하면 표정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앞서 제 영상 보고. 그 G드래곤 씨가 이제 와서 새삼 지금 세계적인 슈퍼스타거든요. 네. 뭐 언론에 뭐 카메라 좀 앞에 수십 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색함을 느낄 것 같지는 않은데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해외에서부터 받았던 사람인데 네. 지금 상당히 어색하고 좀 특이한 행태를 보였거든요. 저렇게 막 스트레칭도 하면서 네. 고개를 막 이렇게 팍팍팍 움직이는 것이 저게 막 무슨 제3자의 모습 같기도 하고 구경하러 온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G드래곤 씨의 주장대로라면 G드래곤 씨는 지금 엄청난 피해를 당한 피해자거든요. 본인은 마약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건데 피해자의 일반적인 태도도 아니거든요. 지금 마약한 사람의 태도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한데 지금까지 뭐 변호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본인이 당당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저렇게 뭐 제3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행동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과연 당당함의 발로에서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뻔뻔한 행동인지 그거는 나중에 마약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물론 G드래곤 씨 입장에서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마약 혐의가 지금 있다 없다 단언은 못해 하지만 경찰서에 지금 이 이른바 포토라인에 선다는 자체만으로 굴욕감을 느낄 수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돼요. 그런데 경찰서에 출석하는데 그 경찰서를 많은 경찰들이 지켰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경찰들이 왜 인천 논현경찰서 앞마당을 왜 지킨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팬들이 많이 올까 봐 걱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G드래곤 씨가 워낙 유명한 인사고 네. 또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예인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마약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런 거 계속 찍어가지고 돈벌이 하는 유튜버들도 많거든요. 일단 취재진은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저 안에도 유튜버도 있을 수 있다는 있을 얘기네요. 수 있죠. 아.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예상했던 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또 뭐 소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막기 위해서 1개 중대, 기동대 1개 중대를 70명 정도 배치를 했고 논현경찰서 안에 필수 인력 빼고 나머지 인력들은 또 다 정문으로 배치가 됐어요. 혹시나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G드래곤의 저는 태도가 과연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이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 돼요. 그렇게 웃는 모습이라든지 저렇게 지금 전 국민을 향해서 카메라가 찍고 있는 상황이고 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태도가 국민들을 볼 때는 더 화나게 만드는 태도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태도는 가능하나 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조사받겠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평소에 본인이 하는 행동은 연예인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네. 이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바람직한 태도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요, 박성배 변호사님, 뭐 이건 아직은 모릅니다만 이 가서 이제 오늘 이 출석해가지고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혹시 오늘 출석해서 간이 검사 같은 것도 혹시 진행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마약 수사의 통상적인 절차는 첫 조사 때 일단 소변 간이 검사부터 실시합니다. 간이 검사는 결과가 금방 도출돼서 마약 투약 여부를 당장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최근에 마약을 투약해야 간이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오므로 정확도는 떨어지죠. 네. 이 과정에서 검사 결과와는 별개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고 답을 듣는 정도의 조사는 진행됩니다. 만약 인정한다면 본격적인 피의자 신문도 오늘 첫 조사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하게 되면 향후 마약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본격적인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굳이 마약 검사 결과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 여러 정황상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면 다음 두 번째 소환 때 마약 투약과 관련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간이 검사는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소환이 또 추가 소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마약 검사는 최소 2번 내지는 3번 정도 소환은 진행합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 몇 시에 나올지는 또 지켜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